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부경경마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금요경마도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게이트 순서를 봤을 때는 1번 좋아요 기록을 세웠네요. 132분께서 현재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올 한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1호 경마 준비된 강공략 경주를 먼저 언급드리면은 3경주 첫 번째 강공략, 4경주는 A겟, 그리고 6경주는 메인입니다. 3, 4, 6경주를 오늘 강공략 경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 시작할까요? 6등급의 1300m 레이스. 정말 최근에 본 편성 중에서는 정말 약한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이 약한데 뚜렷하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보병 마필들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뚜렷한 능력 마필은 없지만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이 편성이. 자, 먼저 바로 2번 국대스타입니다. 자, 이 마필 직전 경주에 4위에 그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진로 막힘이 좀 있었습니다. 진로 막힘, 그 점이 좀 변수였고, 네,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최은경 기수였죠. 최은경 기수가 직전 호흡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10번 호호바 쪽에 기승을 합니다. 자, 호호바라는 맛빌. 자, 전형적인 추입성의 맛빌이고요. 보여준 거는 뭐 전혀 없죠. 거의 뭐 주행사를 치는 건 직전에 데뷔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타임을 놓고 보니까는 이 맛빌의 경진력은 있네요. 그 정도로 이 편성이 좀 약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여기가 이제 11번 라운스트로크. 자, 이 마필도 종반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 마필도 상대 마필도 초반에 빠르진 않습니다만 이 마필은 더욱더 느립니다. 초반의 스타트가. 그래서 거리가 1300m 레이스랍니다만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하게 물론 이제 요일은 틀렸지만은 그래도 1200 건조한 주로의 기록이 1분 16초대 똑같이 추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운스트로크는 안마필은 1200m의 건조한 주로의 1분 17초 후반. 그러니까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호반을 마필의 기록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번 마필의 인기 마필이자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는데 최은경 기수가 직전에 국대스타에 기선했다가 이번에는 10번 호바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 중에 자, 바로 8번 빅 와일드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잠재력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 마필이 저는 가장 발전 기대치가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주를 제외한. 그만큼 주행사 드럼 자체가 정말 좋았었고요. 충분히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6등급에서는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볼 정도의 그런 걸음으로 인정이 되는데 직전에 너무 부진했습니다. 근데 뭐 직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도 많이 분리했었고 전개각스럽게 매끄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출발이 아주 느리진 않은데 계속 외곽을 돌다 보니까는 11번 게이트 거의 뭐 중반에는 거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최선의 추진을 가기에는 이미 경주는 끝나버렸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이 필요한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뭐 이건 압축은 됩니다. 2번, 8번, 10번, 11번인데 8번을 잠재력만 놓고 믿고 가기에는 보여준 걸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없고요. 주임사 때 딱 그 걸음인데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이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호호바라는 마필. 어찌됐든 간에 최은경 기수가 이번 국대스타 쪽에 기승을 하다가 10번 쪽에 기승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호호바라는 마필의 중반의 뒷심이 직전 경주에 만만찮게 좋았다는 점. 또한 기록에 상당히 경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마필이 그나마 이번 경주는 가장 주목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4뒤의 마필이죠. 2번, 8번, 10번, 11번.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어떤 마필 밀고 하는지 중요한데 축은 10번입니다. 10번 마필 호발을 저는 가장 그나마 유력하게 보고요. 그리고 더욱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그래도 8번. 이 마필의 잠재력 분명히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2번, 11번. 일단은 뭐 주력 방어는 이 시점에서 제가 나누기에는 볼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약한 편성에서는 현장 상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정말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능력 차가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 여건에서는 10번 마필의 여건이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강도를 좀 높여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경주. 그리고 3뒤의 마필을 좀 임팩트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보병 마필. 자, 한두로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GM사 때 걸음이 좋았었는데 데뷔전 때 엄청나게 실망감을 안겨준 마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먼저 살펴볼까요? 바로 1번 로드 투 파티. 이 마필이 GM사 때 걸음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쟁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거의 부진할 정도의 모습은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이 마필은 직전에 엄청나게 외곽 시종에 간 경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KT점이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직전 대비에서는 무조건 나온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직전 대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엉글리는 마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GM사 때는 좋았지만은 데뷔전 때 부진했던 마필 8번 트리플 악셀 마필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외곽에 10번 서부 비전도 직전처럼 이렇게 꼴찌할 정도의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하위권에 머무를 정도의 마필은 아닌데 일단은 GM사 때보다는 걸음이 좀 부진했다. 근데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검증은 안 된 전력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그러면 3뒤의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11번 운주톱입니다. 운주톱. 직전의 기록은 빠른 기록은 아니었죠. 근데 이 마필의 걸음의 여력과 내용과 또는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11번 마필 첫 번째 추천 마필이고 여기에만 이제 3번 운주천하 데뷔전이 많은 신인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종반에 약간의 추진을 했을 때 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1번 마필, 8번 마필, 10번 마필 주임사 때 좋았다가 데뷔전 때 부진했다 말씀드렸었죠. 이 마필들과 비교를 해봐도 3번 마필이 전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3번과 외곽에는 11번 마필 뭔가 좀 비슷하죠. 운주 시리즈 마주는 부수선 마주의 마필들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11번과 3번 어찌됐든 간에 강공은 기대가 된다. 어떤 마필이든 간에 또한 2뒤의 마필보도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 이제 키를 주는 마필이 바로 4번입니다. 송도갈매기. 46주만에 나오는 공백 마필이죠. 자, 이 마필놈들 외곽에 있는 트리플 악셀한 마필과 동일하게 주임사를 치렀는데 이때 당시에 근데 확실하게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송도감이라는 마필이 압도를 했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트리플 악셀보다는 이 마필이 셉니다. 중요한 거는 공백 기후의 첫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속조에서 강공을 할 것인가가 일단은 관건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연말 경마고 게다가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상금을 벌 수 있는 기회에서 4번 마필이 포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대로 본다면은 4번 마필은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자, 이외 마필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유력한 마필은 바로 1번이죠. 로드 투 파티.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경합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른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1번 게이트 이점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1번 마필은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3번, 11번, 4번. 이 3대의 마필. 2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주임사 때 가능성 보였던 1번, 10번, 8번인데
저는 이 마필들 중에서는 1번 마필, 이 1번은 그래도 필히 안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마필들은 운주천하 11번, 4번입니다. 이 3뒤의 마필을 일단은 복조로 저는 먼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번, 11번, 4번 마필 중에 우선순위를 나눈다고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4번 마필, 송도갈매기 4번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복조 공략에 저는 최우선의 그런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4번, 3번, 11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복승식 조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남고 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1번 로드2 파티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모든급 12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한두 경주만 본 게 아니라 저는 상대 마필이 자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편성이 주요 마필을 보면은 일단은 6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1번 황금성이 그렇고요. 또 8번 파워풀 대시 이 뒤의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이자 최근에 내용이 좋은 마필들인데 한번 볼까요? 1번 황금성 직전에 6등급 1분 14초 3 했다는 기록으로 여력이 좋았었죠. 근데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부담량은 직전 대비 동일한 55kg 여기에 외곽에 있는 파워풀 대시 마찬가지입니다. 승급전이죠. 근데 부담량이 많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등급 경주보다는 5등급의 경주는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 또는 이외 마필 중에서는 이제 5등급에서 승급한 다음에 경험 있는 마필들이 주요 마필들이 있는데 이 마필들의 기록 경쟁력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포화주로였죠. 저는 이 편성은 뭐 가외줄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저는 누림수의 마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이 7번입니다. 신의 망치. 제가 아마 여러분께 이 마필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신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요. 근데 꾸준하게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성장을 했다가 지난 4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딱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그때 출전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 또 공백기입니다. 그런데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9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주엠 세트럼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의 망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9월 24일이었죠. 이때도 저는 노렸습니다. 이때 인기순위 2위였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정작 예전에 폭발적인 선행력은 없었고요. 중반의 걸음도 거의 완벽하게 그냥 기진맥진하는 모습.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경주는 마바에서 따라가는 작전이었습니다. 굳이 선행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반의 걸음은 좀 그래도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뚝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아주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버티는 수준의 걸음을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 이마필 인제는 비로소 앞선에 붙습니다.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경합이었습니다. 1번 마필 킹 애니 데이라는 마필과 경합을 펼치면서 종반의 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이때는 쥐언업 타임, 3원 타임이 상당히 위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량주였기 때문에 기록이 빠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초반에 힘을 썼던 SNF 타임이 13초 7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반에 힘을 썼던 마필은 중반에 뒷심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신의 망치라는 마필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를 더욱더 많이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9월달 출전,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출전이었죠. 2개월, 그리고 3주 만에 출전에 이번에는 2주 만에 출전. 완벽하게 폼을 빨리빨리 찾으면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공이 피노로 보여지는 마필. 강공을 한다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호전된 모습의 신의 망치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에서도 이 마필, 여러분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초이스런과 그래핀 네벌들 거의 복승식 기준 2.1배였나요?
아, 2.7배까지 올라갔네요. 2.7배였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마필은 바로 운조션이었습니다. 왜 이 마필은 제가 왜 믿었냐면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통한다. 그에 따른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능력에 따른 믿음이었고, 신의 망치도 이 정도의 호전된 모습이라면은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3경주. 자, 저는 딱 한 마리만 추천드리겠고요. 이외 마필은 현장에 수혈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강공략이고, 누림새 마필은 7번입니다. 신의 망치. 제가 많이 기다렸고 드디어 타이밍을 맞이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경주만큼은 A급은 아닙니다만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자, 이 3경주는 강력하게 자, 적중을 꼭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 3경주 누림수는 7번 신의 망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A급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중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주만큼은 추천을 드리겠고 대략적으로 앞쪽까지 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력하게 팔리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1번 한평 이즈백, 그리고 6번 사막의 꽃. 사막의 꽃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죠. 데뷔전 때 10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력 좋은 걸음을 발휘하면서 3위를 차지했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 경주였죠. 직전에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죠. 사막의 꽃이 이번에는 승급전입니다. 5등급 승급전.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가 1400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주 거리입니다. 만약에 1200 거리면은 이거는 사막의 꽃이라는 마필을 절대 뺄 수는 없겠고 충마로서 상당히 유력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근데 1400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번 마필. 1번 마필도 직전에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와, 이 마필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근성이 정말 좋다. 시종일관 중반까지 경합의 양상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이 마필이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근성도 좋고 능력도 좋았었는데 관건은 뭐냐면은 이 마필 또한 1400은 첫 도전이고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공교롭게도 한평 이즈백이라는 마필도 거의 선행 스타일이고요. 또한 사막의 꽃이라는 마필도 선행 스타일이기 때문에 1400의 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합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동반 입상은 쉽지만은 않다. 자, 여기 이제 4번 어나더원은 딱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필히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2번 땀봉길 그리고 8번 모닝플로우. 자, 이 뒤의 마필이 정말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가 딱 중상위권 전개의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전형적으로 1400m 레이스에서 딱 강점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이 마필들입니다. 땀봉킨 그리고 모닝플로우. 자, 이 땀봉킨은 모준우 기수 호흡 자체가 정말 좋죠. 6번의 기승에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입니다. 그리고 땀봉킨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날 준우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병력을 놓고 보면 지난 10월 15일, 10월 18일 요때 우전지 파행기가 좀 있었죠. 딱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에. 그러나서부터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10월 18일 이후에는 찰가상 정도,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병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땀봉키는 완벽하게 병력이 치유가 됐다. 경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병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로볼 기대볼 수 있는 모준우 기수의 기승까지 또는 적정거리인 1400m 레이스. 전개도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마필이 땀봉킨입니다. 2번 마필. 자, 1 마필은 말이 외곽에서 8번 모닝플로우 마필인데, 자, 이 모닝플로우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고민을 했던 게 최근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했지만은 최시대 기수가 여기 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뭐 8번 마필의 의지가 약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효식 기수
나름대로는 잘 타주고 있고요. 여러분의 이 마필이 역시 전개 또는 거리에 정말 적합한 마필로 인정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모닝플로우입니다. 모닝플로우. 제가 현장의 체중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번 경기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급이고요. 우선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은 2번과 8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체중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충마선이 되어있죠. 2번, 8번. 충마선정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6번, 4번입니다. 이 조합에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번이냐 8번이냐. 솔직히 이제 8번은 제가 볼 때는 체중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땀봉킨도 병력에서 회복이 되긴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살펴볼 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번과 8번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회로 보여지고, 절대 1번, 6번으로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강하게 듭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를 4경주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보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 딱 이런 표현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는 제가 노리는 마필과 과연 상대가 될까?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주요 마필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3두의 마필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3두의 마필. 자, 먼저 말해 내측에 있는 이번 글로리 크라운.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자, 이게 승급전의 편성이 상당히 셌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은 최고의 매력이 추임력입니다. 추임력. 그리고 금화 디스팅션.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연경마에서 이 포도구 타임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 자, 금화 디스팅션은 이 강편성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일단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비록 부담 중에 4kg 늘긴 했는데,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능력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자, 아무래도 이제 2회 마필 중에 파이널 세븐, 뭐 석세스 모카, 뭐 이런 마필들 해피블루 가능권이긴 한데, 제가 손에 뭐라 말씀드렸죠? 견줄 수 있는 수준의 마필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필은 바로 5번 멀티티입니다. 멀티티라는 마필은 초반에 순발력 발휘 강점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기를 지켜봤을 때, 자, 이 정도의 센 편성에 이렇게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라면은 저는 이 마필 1600이면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멀티히트. 자, 2회 마필은 저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견줄 수 있는 수준의 마필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번 마필, 3번 마필, 5번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렇게 봅니다. 2번, 3번, 5번. 3두의 마필이고, 자, 그나마 이제 충마를 놓고 간다라면은, 여기서 중요하겠죠. 굳이 우회로 가려낸다라면은, 그래도 부중의 이점이 있고 거리가 적절한 2번 마필. 글로리 크라운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복종량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축을 세워두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받치기가 나오겠죠. 그의 마필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환수가 안 되면은 3대 마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나마 가장 센 마필을 찾는다면은 2번 글로리 크라운 마필이 그나마 가장 센 마필 또는 여건이 가장 좋다. 가장 센 마필은 3번이죠. 근데 뭐 부담량까지 고려해본다면은 거리까지 고려해봤을 때 2번 글로리 크라운의 여건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 자, 오늘 1호 경마에 정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2023년도 부경경마 마지막 강공량이자 A급 정말 최고의 메인이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메인을 6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좀 흥미로운 게 주요 마필들이 좀 센 마필이 많겠고, 또는 이 마필들이 실전에서 같은 경기 뛰었던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우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어있습니다. 추천하는 마필 간에 확실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에 또는 공략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정말 미세한 전개, 미세한 호전세, 미세한 병력, 미세한 부담 중량 이 차이로 우열이 가려집니다. 이 편성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여건입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인기순위 거의 1, 2위를 다툴 수 있는 마필 바로 이제 10번 스타마타인데, 자, 이 스타마타가 직전에 2등급 승급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주만에 우승을 합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당시에 바베리트, 역전명수, 레인킬러나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우위를 점했던 그런 탄력감에 속여. 또한 직전에 졸업을 보였던 정도현 교수의 재계승이긴 한데, 제가 소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2등급의 강자급이다. 미세한 전개, 호전 여부, 병력, 부담 중량의 차이가 분명히 승부에 또는 승패의 우열을 가려낼 것이다. 자, 저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스타마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5kg 나가는 부담 중량은 이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편성이 그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10번 마필은 일단은 불안하다고 봅니다. 10번 마필, 인기 마필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서두에 항상 인기 마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번 마필은 불안수에 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11번입니다. 역전 명수를 저는 강력하게 노리고요. 자, 물론 이 마필 외에도 내 측에 레인킬러, 클린샷, 바베리트 여러 대의 마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외산마 부분의 현재 역전 명수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4번 클린샷. 이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클린샷이 직전에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파행기 여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12주 만에 나오는 마필. 그러면은 이 마필이 이런 변수가 있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11번이죠. 역전 명수.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역전 명수의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을 믿겠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 한동안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던 게 파행기 여파가 11월 21일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를 딱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현재 병력은 없습니다. 없고 역전 명수의 능력에 54kg의 부담이 놓고 온다면 바베리트, 스타마타 저는 무조건 이긴다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직전에 이 스타마타, 바베리트, 역전명수, 레인킬러 중에서는 스타마타의 걸음이 가장 좋았던 건 맞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맞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왜? 부담 중량 때문에. 미세한 차긴 합니다만 이 미세한 차에서 이번 경기는 우열이 가려집니다. 여기에 또 한 대의 누림수의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닥터테크라는 마필. 닥터테이크가 현재 국산 마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이번에 4번 클린샷. 그 다음에는 11번 역전명수. 국산 마필을 만약에 분석해본다면 가장 센 마필은 6번입니다. 닥터테이크. 이 닥터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2등급뿐만이 아니라 주구장창 이제 1등급에서 이 마필은 경주를 치렀던 경험이 상당히 많은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1등급 경주였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점핑 출연이었습니다. 부담 영향 여파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점핑 출연해가지고 등짐에 이점을 안고 도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닥터테이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 부진한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된 그런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57kg를 짊어지게 됐는데 이 닥터테이크라는 마필이 호전된 모습의 닥터테이크라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닥터테이크. 그래서 저는 유력한 거는 11번 마필을 좀 더 유력하게 보긴 합니다만 6번도 가는 건이고 최종 고민은 현장에서 판단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되겠고요. 당연하게 주력이 되어있죠. 11번, 6번이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들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부경영마 마지막 A급 메인이고요. 정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11번입니다. 11번, 6번.
근데 충마의 고민의 여지는 좀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1번, 6번은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외의 맞비는 2번, 3번, 4번입니다. 이 맞비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견적을 봤을 때 이제 10번 맞비는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노림수의 맞비는 11번, 6번, 11번, 6번, 그리고 안과할 수 있는 맞비는 2번, 3번, 4번입니다. 최종적인 충마 선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역전 명수의 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닥터테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역전 명수도 높고 정상적인 체중에는 조금은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닥터테이크는 한 13kg 정도? 10kg네요. 10kg. 그리고 역전 명수가 한 13kg 정도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중에서 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임해 보신다면 자 분명히 이 경주는 저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 맞빌도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안고 가더라도 그냥 방어 정도, 받치기 정도, 본전 정도 요 정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 부경경마 시몬경마TV의 마지막 방송을 다 끝냈습니다. 자, 제가 이 서울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의 촬영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 안 하시면은 뭐 제가 이거 찍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저는 현장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 시청 전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습관처럼 말씀드리는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2024년도가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시행이 됩니다. 새해 첫 주 경마가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몬경마TV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올해 연말 꼭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내년에 2023년도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